여러분, 요즘 국회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권력 다툼에 방탄 국회에 그야말로 시끄럽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 정책 법안들, 경제 법안들, 여기에 민생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들 싸움에 지금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나 민생이나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정 준칙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돈을 함부로 살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 국가재정법안이거든요. 그 국가재정법안 안에 재정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는 함부로 열지 말라는 법이에요. 누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 법안이 또 국회에서 2월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말입니다. 공청회를 연 이후에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렇게 요구하면서요. 결국 2월 국회에서도 무산돼 버렸습니다. 사실 나라 국간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법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라 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뭐 그리스 된다, 이탈리아 된다,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핵열차를 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판국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국가재정준칙은 국회에서 전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을 보면 답답한 겁니다. 뭐 공청회요? 필요하죠. 이게 여당에서는요. 공청회 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월 22일에 공청회 열고 이달 내에 법안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토론자 섭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거부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청회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사실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할 때는요.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 집단 간담회 그리고 컨퍼런스 이렇게 열어가면서 이 재정 준칙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컨퍼런스를 열어서 수차례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준칙을 단단히 하자고 지금 야당도 여당도 뭐 나름대로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견일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국가재정준칙을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2월에 이렇게 늦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4월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살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공영 여당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상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살포가 최고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집권은 국민의힘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아직 뭐 야당은 집권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잖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려면 아직도 1년 이상 1년이 뭐예요? 3년 이상 남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현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요. 예, 이게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재정 준칙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9월에 예,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위시해서 정부가 만든 재정 준칙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관리재정 수지입니다. 관리재정 수지. 이게 순나라 지표거든요. 예, 여기에 3%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2020년 예, 2년만 예외로 5.1%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풀어왔던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3% 이내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게다가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가면 2% 이내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미 예, 재정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복잡한 등식을 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았던 그 재정 준칙과는 또 다릅니다. 예, 그때는요. 이게 관리재정 수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관리재정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통과가 안 되면 어느 정부가 할 것 없이 막 풉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돈 뿌린 거 보세요. 이게 재정 준칙이 제대로 돼 있으면 415조 5천억까지 이렇게 풀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재정 수지를 했을 때 3.4% 이 정도 뿌리면 170조 4천만 원, 4천억 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14.46%나 뿌렸잖아요. 예, 이렇게 말입니다. 책임 안 지고 그야말로 현금 살포라고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못하게 막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을 법으로 견제하자는 겁니다. 법으로. 예, 이게 법으로 견제하면 이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재정은 함부로 못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리스로 가든가 이탈리아로 가든가 심지어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란 뜻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돈 푸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 풀만 표가 오는 걸 이미 봤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내서 하는 이유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나라 푸는 거 좀 잡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도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에 가면 예측하기에 1068조 8천억까지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해요. 이게 2022년에 1068조 8천억 원인데 올해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긴축 재정을 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재정 준칙을 실제로 준수하면서 나라 국간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위해서 경제법안 통과시켜야 되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은요. 이게 국회의원들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가면 나라 국가를 열어놓으면요. 지금 보세요. 2030년이 되면 지금 국가 부채가 2198조 8천억까지 갑니다. 이게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2023년만 하더라도 1100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거든. 1185조 3천억 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펴기 때문에 좀 줄어들겠죠.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돈을 푸는 거 이거를 막겠다. 그 장치가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 준칙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어뭉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 1인당 국가 채무 전망치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니까 일하는 사람의 쉽게 말하면 국가 채무 전망치인데 2040년이면 1억이 넘어요. 1억 504만 원이나 됩니다. 2050년이 되면 2억이 넘습니다. 2억 195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3,12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2030년이면 7년 후가 되면 4,998만 원이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애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과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한 피치, 그다음에 S&P, 무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신용평가 기관 3대 기관에서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준칙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피치에서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AA-인데 위에서 보면 4번째 피치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디스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요.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심지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요. 재정 준칙 도입하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그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 놨는데 국회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워낙 빨리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중국과 같은 반열에 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에는 위기예요. 대한민국에는 위기. 어디 그뿐입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도 다 올라갑니다. 이자도.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 굉장히 셉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준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돈 빌려오는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외국인은 빠져나가죠. 해외에서 빌려오는 이자 부담은 굉장히 크지요. 이게 두 가지가 이 상승작용을 해서요. 국가 전체의 신용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이게 방기하면요. 결국 그들이 국가 위기를 몰고 오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엄중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도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요. 이게 권력이 함부로 나라 국간에 손대는 거 막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요. 재정 준칙을 도입한 국가가 105개나 됩니다. 그중에 선진국은 31개나 돼요. 대한민국은요. 우리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잖아요. OECD에 가입을 했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거기에 가입한 나라 중에 말입니다.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요. 트리키에밖에 없습니다. 트리키에. 예. 대부분이 재정 준칙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권력이 함부로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망해갈 수 있는 엄청난 징조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예, 정신 좀 차리고요. 대한민국의 민생, 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현실로 계속 벌어지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머리 좋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예, 그야말로 똥을 먹은 것처럼 멍청해졌다는 사실이 예,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발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요.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들 머릿속에 뇌 속에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